가슴 부분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중앙부 부분이.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쓱 만져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막 미친듯이 먹을 걸 찾아요. 영화 연가시처럼 우걱우걱 막 먹다가 요리를 한 흔적이 있고 근데 난 기억이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나는의 예나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엄청 후덥지근해지고 너무 습해요 지금. 올 여름에 비가 진짜 많이 올 건가 봐요. 하여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약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먹었던 총 약의 개수는 12알이고요. 처음에는 약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약을 먹게 된 게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 막히고 호흡이 빨라지고 시야에 이제 이상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검은색인데 갑자기 그게 빨갛게 보였다거나 빨갰다가 노랬다가 파랬다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황 발작의 제일 큰 특징이 나 이대로 죽겠구나 이런 공포감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잠깐 누워있거나 30분 내외로 괜찮아지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해요. 저도 어쨌든 그렇게 겪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막 돌아다녔죠. 내과부터 해가지고 신경내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고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어지러움증이랑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요. 저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듣더니 의사쌤이 신경정신과를 가봐라 이래가지고 네? 정신과요? 왜요? 이랬더니 거기 가서 지금 증상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정신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는 아시다시피 정신과 이력이 있으면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되고 저는 그 당시 실비가 가입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이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뭔가 하여튼 그 알죠? 정신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 복잡스럽고 뭔가 내가 정신병자인가 뭔가 좀 두렵고 거기서 과연 무슨 결과가 나올까 무섭고 근데 어쨌든 2차 조사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초진에는 보통 정신과는 검사를 막 하거든요. 뭐 심리 검사부터 해가지고 문진표 작성이라 해서 제 지금의 심리 상태를 검사를 막 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여기 체크하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뭐 그거 체크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이 나왔던 게 이제 공황장애, 공황발작,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 이렇게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서 약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바꾸기도 하고 네 그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처음에는 수면 유도제부터 시작을 해요. 수면 유도제 그 약이 어떤 이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면 유도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도 안 되면 이거의 용량을 늘려요. 이렇게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 약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늘려보고 이것도 바꿔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졸피뎀으로 갑니다. 졸피뎀을 제가 처방을 받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졸피뎀이 제 몸에 맞지 않았어요. 졸피뎀을 먹은 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전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부엌이 막 초토화가 돼 있는 거예요. 밥알이 막 굴러다니고 막 다 튀겨 있고 요리를 한 흔적이 있고 근데 난 기억이 없는 거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갑자기 너 약 먹겠다 하고 나서 한 10분 뒤에 애가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갑자기 뭘 먹겠다 그러더니
막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안 됐다고 해요. 볶음밥을 막 해가지고 우걱우걱 막 먹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해요.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 이 약은 먹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제가 기억이 없는 동안 제가 밖에 나갔었으면 진짜 큰일이 날 뻔한 거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첫 번째로 겪었었고, 두 번째로 겪었던 부작용은 그 약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항우울제였어요. 한 3년 전에 병원을 바꾸면서 추가가 됐던 약이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2주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주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여기 이 가슴 부분이 티를 입잖아요. 그럼 가슴 부분이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중앙부 부분이.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쓱 만져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우유가 나오지? 이러면서 이제 검색을 막 해봤더니 이게 이제 유즙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열감도 있었고 좀 몸살 기운도 있었고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다 종합해보면 임신 초기 증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을 했나? 이러면서 막 엄청 걱정을 했었던, 임태기도 막 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처럼 유즙이 나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약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주셨던 두 번째 부작용이 있었고, 일단 세 번째는 급격하게 살이 찐다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맴돌고 있고요. 두 번의 정체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한 5kg 정도 쪘다가 그 다음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유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거기서 10kg가 찝니다. 감량이 안 됐어요. 총 합쳐서 15kg가 찐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자기 전에만 약을 먹으니까 약만 먹었다 하면은 영화 연가시처럼 막 물을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저는 반대로 막 미친 듯이 먹을 걸 찾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저라는 사람의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아요. 잠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명 제가 지었어요. 잠밥. 자기 전에 먹는 밥 해갖고 잠밥. 잠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심각할 때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먹을 거를 다 쌓아놓고 그거를 옆에 이렇게 딱 놓고 누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입에 음식물이 있었던 적도 있고, 총 합쳐서 20kg가 쪘고요. 찌는 과정에 항상 잠밥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참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이 총 3개였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대중적으로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졸피뎀을 먹었을 때 술에 취한 것 같은, 필름이 끊긴 후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유즙이 나왔다. 네 번째가 살이 급격하게 찐다 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6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물론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제 몸 전체적으로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기능? 자율신경계 기능이요. 얼마 전에 검사를 해봤는데 70대 할머니 수치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평소에 무기력하고 금방 지치고 놀러 나가서도 금방 지치고 막 이럴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원인은 많은 약을 장시간 오래 복용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저는 현재 약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제일 문제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항우울제를 썼는데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꼭 해야 될 거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이 약을 먹었을 때 뭐 소화가 어떻다거나, 소화가 잘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변비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살이 쪘다거나, 아니면 식욕이 막 땡긴다거나, 성욕이 감퇴됐다거나, 이런 것도 다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거를 꼭 적어놓고 이상하다 싶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이 약을 먹었더니 이렇다라고 의사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약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조금 이상한데 참을만하다 하면서 계속 버티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몸이 자율신경계 장애 수준으로 수치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다시 이게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꼭 이상이 있으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약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인한테 맞는 약을 빨리 찾기 위해서 입원을 한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을 입원하면 하루에 3번 약을 계속 바꿔도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약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요즘은 본인의 의사로 병원을 들어가기도 한다고 해요. 정신과 다닌다, 정신과 약 먹는다의 그런 편견들이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약으로만 삶의 질이 업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병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얼마나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시청자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쭉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얼른 확인해서 대댓글로 정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그럼에도 나는 애 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